저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파는 판매업자들을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또 안 되네. 네, 아정당이죠? 저 인터넷 설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소가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아정당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 설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쪽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수기도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정수기! 아이고, 정수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수기 설치해놨습니다. 설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거 엄청 빠르네. 인터넷 설치, 렌탈 문의는 아정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화장품 병행수입협회의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남진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뭔가를 제보하겠다고 저에게 이메일 한번 주셨었는데요. 혹시 제보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가짜 화장품 및 향수들이 대량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그런 거에 대한 단속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라인 플랫폼들하고 같이 그런 거를 좀 근절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쪽이 도통 줄어들질 않아서 까레라이스 TV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물건이 실제로 그 가품들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짜 향수나 화장품, 자파,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는 것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알박기 아니면 EMS 등의 밀수로 100% 한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품이 실제로 국내에 유입되는 데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조선족과 중국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나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그리고 조선족들 커뮤니티인 모이자닷컴을 접속을 하게 되면 한국까지 안전하게 3일에서 5일 안에 배송을 해준다. 어떤 제품이든 안전하게 신속 통관을 해준다는 등의 물류 정보의 글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글들이 100% 밀수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밀수가 된 가품들은 국내에서 어디에서 팔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들하고 SNS 쪽으로 대부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버,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이고요. SN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가짜의 향수와 화장품 등 짝퉁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은 현재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동대문 노란천막에서도 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일부 개인 화장품 매장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란천막에서는 가품을 가품이라고 명시를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국내에서 가품이 판매가 된다는 자체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노란 천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짝퉁을 짝퉁이라고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판매업자들한테 물건을 공급받아서 온라인에 정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노란 천막 내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파는 걸까요? 일단 단속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쳐버리기 때문에 칼부루에 내는 벌금보다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굉장히 놀랄만한 소득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천막 내에서 한 구자당 8만 원씩의 운영 회비를 걷고 그 운영 회비가 중구청으로 들어가면서 각각의 지부장들, 제가 들은 얘기로는 1지부, 2지부, 3지부 총 3개의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운영비와 그리고 비용 자체가 중구청 내에서 그 노란 천막에 단속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은 해당 단속 사실을 당일날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지부장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구청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은 뇌물을 받아먹고 있고 단속이 뜨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현재 확인이 되신 부분인가요? 제가 직접 씨를 만나서 해당 내용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 메시지 내용, 오늘 단속이 있다는 등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크리미널 리포트 팀 PD님과 황
씨를 직접 만나서 저희가 촬영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이 가품을 노란 천막에서 도매로 뿌린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에 당근마켓도 있고 뭐 알리플렉스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제 판매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가품에 비슷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품에 비슷한 가격인가요?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6만 4천 원짜리 소비자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샤넬 향수가 온라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 8만 5천 원에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챙겨오신 가품의 샘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품 샘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단속 활동을 하던 도중에 제품이 압수된과 동시에 요거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했었던 제품인데요. 기준치 이상의 메탄올 수치가 성분 검사 결과에서 나왔고요. 메탄올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이 됐을 때는 그 성분 안에 포르말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발암물질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성분이고요.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 그리고 안에는 어떤 성분으로 제조된지 모르는 향수의 원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성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후각 손상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다가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빨갛게 부어오른다거나 혹은 향수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간지럽다거나 계속 콧물이 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분이 향수를 머리에 뿌리기 위해서 공중에 향수를 분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눈에 튀게 됐는데 실제로 반실명 상태까지 가신 분도 계세요. 자, 소비자들은 정품인 줄 알고 온라인상에서 구매했던 이 가품을 썼습니다. 향수를 뿌려가지고 몸에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판매처뿐인데 대부분 그런 판매처도 현실상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보셔야죠.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습니다.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판매처는 해외에 있는 상태이고 국내 아이디를 끌어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흔히들 말하는 조선족 혹은 외국인 명의의 해외 법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제품 자체가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보통 온라인에서 정가품 확인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은 대부분 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방법이 되려 더 많아요. 실제로 제품이 리뉴얼이 돼서 일부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조국에 따라서 폰트나 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미 뭐 1년, 2년이 지난 그런 블로그의 글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가품 판매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리뉴얼과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가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노하우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요, 모든 수입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한글 표시사항, 즉 국문 라벨이라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제품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보 안에는 이 제품의 이름이 무엇인지, 용량은 몇인지, 주요 성분은 어떤 건지, 누가 수입했는지, 그 수입자의 주소는 어디며, AS 혹은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등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부착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면 99%는 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그 라벨까지 도용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 협회 소속의 수입원이 그런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이 된다면 국문 라벨에 적혀 있는 소비자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해당 제품의 수입 사실을 하심과 동시에 정가품 확인을 확인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의 제보를 받게 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안전하게 물건을 유통하고 수입해 왔다 했을 때 6개월 뒤부터는 세간에 검사가 치밀해지지 않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해당 상품 내에 마약을 섞어서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인가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단속했었던 화장품 내에서 마약이 발견됐다고 후에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짝퉁들을 밀수를 하는 뭐 화장품이 아니라 뭐 가방, 자파 등등 이런 밀수를 하는 조직들이 마약까지 같이 밀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거를 심지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보하신 내용 중에 개인 통관 고유 번호에 대해서도 제보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촬영을 하기 며칠 전에 어떤 업체를 갔다 왔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사업자 3개를 운영을 하면서 한 개의 스토어는 해외 배송 스토어, 나머지 2개의 스토어는 국내 배송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해외 배송 스토어에서 구매한 고객들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8개에서 10개의 제품을 본인의 사무실 주소로 배송지를 설정하여 수령을 하였고요. 제품이 도착하면 한 개는 국내 배송을 통해서 구매 고객에게 배송을 해줬고, 나머지 제품들은 본인이 밀수하는데 사용을 한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도용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현재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이용해서 마약 밀수, 그리고 짝퉁 밀수 등 밀수입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조회를 하시면 몇 월 달에 내가 어떤 제품을 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로 수입을 했는지 조회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도용 의심이 되신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통관 고유 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도 하실 수가 있으니 그거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현업에 계시면서 가품 판매자를 잡게 된 경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병행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 공식 수입원, 즉 상표권자들이죠. 샤넬이라든지 조말론이라든지 해당 상품 자체가 병행 수입이 없다 그러면 이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으로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독점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병행 수입이고요. 이런 병행 수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현재는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짝퉁 판매업자들이 병행 수입을 사칭하고 뭐 OEM 제품이다, 그리고 뭐 공장 덤핑 제품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 붙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공식 수입원의 제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 동일한 유통 경로로 들어오지만 그 차이가 수입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제품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이 병행 수입 제품들이 일명 짝퉁으로 둔갑되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좀 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단속 활동을 하다가 온라인에서만 단속을 하는 거는 정말 두더지 잡기 게임이다. 이거에 대한 유통책들을 찾아내서 잡지 않으면 끊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사기관들의 협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지재권을 수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수사관분들도 많고요. 협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품 판매업자들은 명의를 빌려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속하게 단속이 진행돼야 되는데 관련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추적 도중에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현장에 나갔을 때요, 파출소 분들을 부르는 경우들도 되려 있는데요, 이 파출소에 계신 분들의 대응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뭔데? 네가 상표권자도 아닌데 위임장 가지고 왔냐? 난 모르겠다, 나 간다 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진짜 찐 경찰 같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수사에 협조를 좀 해주시려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율을 보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섭섭한데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사기 피해자 혹은 상표법 위반자의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는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사실 큰 건이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분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데, 압수한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브랜드 상표권자가 확인을 해줘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가품 확인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감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어렵게 잡은 가품업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조인데요.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이다 보니 플랫폼 쪽에는 책임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은 가품이 판매가 되든 정품이 판매가 되든 일정 수수료를 떼가는 형식의 플랫폼들이고, 대부분의 이제 뭐 그런 법적인 책임 자체는 판매자가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랫폼들 쪽에서도 어떤 보상을 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일억양수 온라인에서 한 번쯤은 구매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름하여 뭐 디올, 이거 조말론에 내가 이 향수 이름 모르겠어요. 뭐지? 조말론. 네, 뭐 그 외에 등등 뭐 구찌 같은 제품들이 있죠. 해당 향수와 화장품에는 가품이 온라인에서 정품으로 오히려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나요? 향수와 화장품을 알 수 없는 원료로
제작을 하고 이를 유통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돈이 된다는 목적으로 남의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품 향수와 화장품을 정품으로 거짓되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저 크리미널 리포트 임마누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류나 그 외 가방 같은 혹은 신발 종류 이런 거 여러분들도 가품인 거 아시고 구매했고 업자도 가품인 걸 고지했다면 결코 사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것 향수와 화장품이 어떠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들이 그거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과정부터가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는 그 중국 저 위쪽 지방 있지 않습니까? 위쪽 지방 인원들이 공장에서 어떻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고 있는지는 저희는 직접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크리미널 리포트 팀이 해당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이 공장에서 무슨 성분, 뭐 이 향수에다 똥을 갈아넣는지 소변을 갈아넣는지 그거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웃긴 거 현재 저희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제보는 어떤 것이었냐? 가품 향수를 뿌리고 나서 눈이 반실명이 되는 상태 혹은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탈모까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저에게 들어왔었습니다. 도대체가 가품을 진품으로 판매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몰카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새끼들 직접 한번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샀던 거지? 갔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거 다 그렇게밖에 완벽하진 않으면은